설명드렸을 겁니다. 하늘은 상이다 그러면 그냥 크다 이 뜻이에요. 이거 열심히 어렸을 때 혹시 한문 공부하신 분들은 코끼리상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면은 그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죠? 뭐 한문 공부하면은 별로 어렵다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하늘에 코끼리인가요? 하늘에 코끼리가 막 이리저리 벌려져 있나요? 아니죠. 상이라라고 할 때, 자, 이 글자를 만드는 문명권의 사람, 다시 말해서 황하문명권에서 있는 사람들의 황하문명권은 어디냐면 지금 우리 동이족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중원 땅, 베트남 지역까지를 두루 아우릅니다. 그걸 다 중국이라 황하문명권이라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본 가장 큰 동물. 하늘은 뭐냐면 하늘은 동물에다 비유를 합니다. 땅에는 식물에다 비유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늘은 움직이죠. 그런데 움직이는데 해와 달과 별 외에는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은 전부 다 어떻게 냐 반짝반짝 빛나죠. 태양도 좀 크게 뿐이죠. 그 다음에 달도 둥글고 별은 작은 점으로 반짝반짝 할 뿐입니다. 근데 얘들을 뭘로 표현해? 어쨌든 움직이는 동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움직이는 동물인데 하늘은 광대무변해요.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를 납득해서 보니까 둥글다라고만 본다 그랬죠. 둥글다라고 보는 이유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남중에다가 저녁이 되면 치고 그리고 다음날 여기가 뜨니까 틀림없이 밤중에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올 것이라. 그래서 1월의 운행, 해와 달과 이것의 운행을 보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그거에 따라서 땅은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죠. 물이 흐르는 대로. 그죠? 물이 흐르는 대로 올라가거나, 그죠? 물 따라 올라가, 물 따라 내려가거나, 옆으로 횡유해서 가거나. 그걸 뭐라 그랬어요? 방자로 표현한다 그랬죠? 모방. 이때 모방 네모나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가 뭐다? 방주의 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원방이라고 하는 것이 자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하늘은 그죠? 하늘에서 해와 달이 운행을 하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하면서 이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생장수장으로 그대로 따라가죠. 그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뭐냐 물길 따라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횡유하기도 하는 딱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죠? 물이 위에서 내려가고 옆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죠? 거꾸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뭐냐 방은 원래가 뭐다? 방주라 이렇게 표현했죠. 방이라라고 할 때는 떼배입니다. 떼배.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가는 맨 처음 초기에 배가 되는 것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어떻게 돼요? 파가지고 물이 안 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방주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노아의 방주.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못해요. 다 옛날에 초기 기본은 떼배입니다. 배로 표현할 때는 떼배가 되고 이거 목재를 저기서 내려갈 때는 뗏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걸 그냥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죠? 하늘은 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둥글게 돌고 그에 따라서 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수장하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모방 너 참 방정하다라는 말이 있죠. 명심보감에도 나올 겁니다. 참 방정하다. 방하다. 모나다. 우리가 보통 모나다 그래요. 모나다 그러면 그 성질 참 더럽네 그러죠.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방정하다라고 네모 반듯하다 이 소리예요. 반듯하다. 사람 참 반듯하다라고 할 때 방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처럼 누가 부모님이 교육을 이렇게 잘 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방정하더라라는 거죠. 우리 집이 비천해서 내가 욕을 잘했다 이건 방정한 게 아니에요. 그죠? 비천하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을 따라서 하늘이 이렇게 되고 만물이 저때리면 나오니까 그걸 스스로 깨달아서 나라도 나는 효도해야 되겠다. 그럼 방정한 거입니다. 그죠? 방정하다. 그냥 모방해서 옛날에 그냥 공부해서 외워라 해서 이제 외운 대로 살지 마세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저 사람들이 진짜 날 제대로 가르쳤나 하고 지금 의문을 품고 왜냐 지금 뭐 배고를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여유롭고 하면서 그동안 배운 것들 뭐 내가 뭐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쯤은 의문을 갖고
다시 잘 돌아보면은 내 인생 바로 잡아서 쭉 갈 수 있을 겁니다. 뭐 젊은 애들 탓할 것도 없고요. 젊은 애들 그렇다 그러면 아,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해서 이거 바로 잡을 그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이 그죠? 이렇게 참 못생기게 그렸군요. 원래 동그랗게 잘 그려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그려야 됩니다. 이것이 자 음양 태극도가 되는 겁니다. 음양 태극도가 되고 아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요. 아침, 한낮, 저녁, 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하늘을 가지고 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은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음양의 기온 그냥 아 따뜻하다, 춥다, 덥다, 아우 뜨겁다, 서늘하다 이 정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땅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죠. 자 완전히 여기서 맞추려자. 일양 그죠? 한번 양하고 이렇게 돼. 한번 양하고 한번 음하고 한번 낮하고 한번 밤하는 것이요. 낮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서서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게 하루 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요 자리가 바로 마칠 요자죠. 마칠 요자예요. 마칠 요 마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친다. 마친다인데 마치는 순간에 다시 양기운이 요만큼 시작되죠. 그래서 일양을 이렇게 딱 두는 겁니다.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지뢰복이라 그래서 주역이 원래 괴상이 참 쉬운데요. 순음이고 저 양 하나가 이렇게 자라는 상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로 회복한다라는 자예요. 자아가 되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책 뒤에 12띠 동무울에 설명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아가 되는데 자는 아들자라고 보통 그러죠. 아들이다라는 거고 자식입니다. 아들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양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들자예요. 자식이 뭐 아들만 있나요? 딸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양이 그죠? 하늘이 모든 걸 양이 대표하듯이 그래서 양을 대표해서 아들자라고도 표현하고요. 아들자인데 아들자는 음력으로 표현하면 11월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텐데 자라고 표현 글자상으로는 일단 자입니다. 아들자가 되고 공자 맹자 그럴 때 선생님 자죠. 적어도 내가 선생님이 되려면 최소한 이거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바퀴 다 돌고 그래서 마치려자 어떻게 해서 마치는지까지는 알아야 누구한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자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자자. 그래서 아들자, 선생님 자도 있고 또 우리 또 자자다 오미자 아들 자자 쓰죠. 그때는 씨앗자라는 겁니다. 그죠? 식물로는 씨앗이죠. 사람은 씨앗이 잉태돼 가지고 아들 자식으로 낳지만은 씨앗자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들 딸이 있으니까 자식 자가 되고 또 자식처럼 사랑할 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야 이거 뭐야 농민들한테 자 그럼 뭐냐 잠자라는 소리야 한밤중이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글 공부하기 어려운 백성들한테 여기다 1년 12대니까 그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해가지고 12개입니다. 그 1년 12달을 나타내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되는 건 헷갈려요. 야 3월이냐 2월에 우리 숫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뜻글자로 쫙 표현하고 근데 이렇게 하자니 농민들한테 바쁜 농민들한테 야 그거 이해하라 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위정자가 정치인들이 농민들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동물을 가지고 여기다 갖다 표현을 했습니다. 다 1월이라고 하는 거 다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니까 전부 다 동물로 표현해요. 그럼 자는 뭐냐? 자가 여기가 뭐냐면은 우리 때로 표현하자면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예요. 그럼 요 자리에서 우리 보통 요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시간을 보고 좌우선 그러잖아요. 그죠? 날짜가 바뀌는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전달. 그래서 11시부터 밤 12시까지면 전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새로운 날입니다. 전날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쥐에 보면은 쥐가 뭐라 그랬어요? 앞발하고 뒷발에 각각 수가 다르다 그랬죠? 앞발 몇 개? 4개, 4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먼저 여기 밟고 그 다음에 양으로 나아가죠. 요쪽에 여기는 음이 되고 양이 되니까 뒷발은 뭐냐면 뒷발에 발가락은 5개, 5개예요. 쥐 보셨죠?
보긴 봤는데요. 발가락 안 세워봤죠? 세워보셨어요? 안 세워봤죠? 그럼 이제 오늘 틀림없이 어디 가면 쥐 있을 거예요. 쥐 반드시 꼭 잡아가지고요. 안 보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께 한번 보세요. 진짜 발가락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지금 강의하느라고 이리저리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거기 아마 쥐 이렇게 본 게 있을 거예요. 거기 그림에. 그건 아마 서양 애들이 쥐가 치즈 먹는 거 이렇게 딱 잡은 그 표현입니다. 앞발, 뒷발가락이 정확하게 보이는데 아마 그 흑백으로 인쇄해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발가락 4개, 뒷발가락 5개, 물론 4개, 4개, 8개가 되고 10개가 되는데, 어쨌든 4라고 하는 건 짝수는 뭐냐면 음수입니다. 13579는 양수가 되고요. 그래서 양수, 홀수, 그죠? 홀수와 짝수. 그죠? 홀수는 양수요, 짝수는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음량을 한 몸에 다 갖고 있는 짐승. 바로 그래서 쥐띠라고 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시 쥐띠 계신 분 있어요, 여기에? 쥐띠. 없나요? 그럼, 선생님 무슨 띠예요? 내가요? 예. 정해된대요. 경해? 네. 아, 정해. 참, 정해. 정해 그러면은, 자,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정해니까 해는 지금 돼지띠가 될 거고요. 그럼 무슨 돼지예요, 선생님? 선생님 황금돼지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죠. 돼지띠죠. 선생님 무슨 띠냐면은 붉은 돼지예요. 붉은 돼지띠고, 제가 이제 황금돼지, 그 누런 돼지인데요. 그것도 볼 수 있어요.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어? 정유생. 정이 되고 유생이 되겠죠. 유는 닭인데요. 닭띠예요. 닭인데 무슨 닭이냐? 붉은 닭. 붉은 닭 그러면은 그죠? 작닭은 수탉이니까. 근데 여기는 암탉입니다. 저는 양이네. 안타까운 데서 저 암탉띠네요. 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하면은 최소한 4띠가, 그죠? 4띠가 같은 돼지라도 붉은 돼지냐, 누런 돼지냐, 그 다음에 푸른 돼지냐. 푸른 돼지 그러면 여기 봄이니까 어린 돼지 이런 뜻이 되겠죠. 그거 다 볼 수 있어요. 여름이면은, 봄이면은 청이니까 아직 어리다. 여름이면 장성하다. 가을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노년기다. 여기는 그냥 뭐예요? 그냥 시들어가는 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사람의 덕으로 보면 인, 예, 의, 지가 되고, 이럴 때 정유생이다. 제가 볼 때 선생님 괜찮다. 그럼 쓸만하다. 선생님이 참 예가 있는 닭이네. 왜냐면 닭은 뭐냐? 오덕을 갖춘 동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예가 있으신 분이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보는 방법들이, 이것만 제대로 익혀도 돼요. 지난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동쪽은 봄이라 그랬죠. 봄에는 모든 것이 푸르푸르 나오죠. 푸르푸르 나오니까 동방을 대표하는 색깔을 무슨 색깔로 표현하냐면은 푸른색으로 표현합니다. 푸른색이 되고, 동방 청목이라 그랬죠. 청목. 그 다음에 여름은 뭐예요? 뜨거운 계절이죠. 그래서 여름은 화왕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왕지절이라고 했고, 불은 뜨겁죠. 그리고 빨갛죠. 그래서 얘의 기본적인 색은 뭐냐면 주색입니다. 주색. 그다음에 주색이 정색이에요. 적색은 그 간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다 그러면 가을은 단단하게 연 거니까 제가 그때 금왕지절이라 그랬습니다. 가을은 뭐예요? 모든 색깔이 뭐예요? 퇴락하죠.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다 뭐예요? 푸른색들이 다 누리끼리하게 되고 하얗게 되죠.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검은 머리건 노란 머리건 붉은 머리건 전부 다 뭐가 돼요?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을 대표하는 색깔을, 물론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있지만 대표하는 색깔입니다. 백색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겨울은 뭐예요? 한밤이죠. 모든 것이 다 꽁꽁 숨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그리고 물이 많고, 그래서 겨울은 수왕지절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수왕지절이 되고 어두우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아른아른거린다, 가물거린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표현합니다. 현색으로. 그 다음에 중앙토가 있죠. 땅도 뭐예요? 땅도 모든 색깔들 다 갖고 있죠. 그런데 땅이 우리한테 제일 좋은 때는 언제예요? 땅에 제일 좋은 색깔.
아, 봄에 봄에 푸르더라. 봄에 푸르더라. 배고프죠?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생각 배고파요. 그래, 저 가서 산골에 다니면서 이제 양식도 다 떨어지고 새싹이나 뜯어 먹다 보니까 얼굴이 누렇게 떠요. 그죠? 별로 안 좋은 계절이죠. 여름도 덥죠. 여기 넘어가려면 이게 보릿고개가 요때예요. 정말, 그죠? 부엉 트는 때입니다. 제일 좋은 때가 언제겠어요? 땅의 색깔 가운데. 이거 색깔은 전부 다 땅에 붙어서 나니까. 가을이죠. 가을 어느 때? 10월 말고 왔죠. 구체적으로 색깔로. 벼가, 곡식들이 어떻게 할 때? 누렇게 익을 때. 황금 들려 그러잖아요. 누렇게 익을 때. 그래서 땅을 대표하는 최고의 좋은, 이거 다 사람들이 자기 좋은 색깔이에요. 내가 각자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행복해 주는 땅의 색깔. 그때는 요즘엔 배불러서 뭐냐, 아유, 가을에 알록달록한 단풍이 좋아요. 또 그럴 때 우리는 너 참 배부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 사람들 생각했어요. 땅은요, 제일 좋은 때가 뭐냐, 누런 황금 들녘입니다. 그죠? 탄수화물. 요즘에 탄수화물 싫어하는데요. 탄수화물 곡식 안 먹어보세요. 고기만 잔뜩 먹어보세요. 사람 성질만 더러워집니다. 적당히 잘 먹어야 돼. 누렇게 익은 황금 들녘. 그래서 땅을 대표하는 색깔을 뭘로 표현하냐? 누른색 황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를황. 제가 맨 처음에 천지현황 할 때 현황 아마 설명드렸을 겁니다. 하늘과 땅이죠. 현황이죠. 누런색이 되고, 그래서 오방색이라 그러죠. 동방 청목, 남방 뭐예요? 주화, 그죠? 주화. 그 다음에 서방 백금, 그 다음에 북방 수현, 그 다음에 가을에 황토, 토황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토. 땅은 다 갖고 있는, 이것도 다 봄에도 이 색깔 다 있죠. 다 있는데 대표하는 색깔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나중에 보는데요. 그래서 쥐는 흰 쥐가 있고 검은 쥐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간 나중에 이제 그 천간하고 연결시, 앞에 나오는 천간은 내가 갑자생이라 그러면은 앞에 있는 천간은 기본적인 색깔, 하늘의 색깔이 되겠죠. 뒤는 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가 있고, 그래서 쥐 그랬고, 축이다 그러면 말무자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땅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역으로 표현하면 모르더라도 양이 밑에서 2개 나오고 땅의 문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때에 대해서 축이라고 표현하고요. 땅의 문이 꽉 닫혀 있다가 말무자죠. 하지 말라는 말무자에다가 동쪽에서 양기운 때문에 이렇게 땅의 문이 이렇게 열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축에는 그래서 땅의 문이 열린다. 이제 농사 지으려면은 이때가 이제 땅이, 자, 농사 지으려면 올해 지금 풍년이 들겠다 그러면 지난 겨울에 뭐가 많이 와야 된다 그러죠? 오늘 대설인데 눈 안 왔죠. 날이 따뜻해가지고 비라도 와야 되는데, 비라도 많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조금 어차피 추워질 겁니다. 땅이 꽝꽝 얼죠. 땅이 꽝꽝 얼어야 돼요. 꽝꽝 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봄쯤 되면은 그게 녹죠. 꽝꽝 얼은 상태에서 녹으면은 땅이 어떤 상태예요? 단단하든가요? 보실보실하든가요? 보들보들하든가요? 보들보들하죠. 땅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땅 속에 있었던 씨앗들, 풀씨들이 그 다음에 싹 나오기가 좋아요, 나빠요? 무지무지해졌죠. 그래서 그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뭐다? 풍년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 눈이 안 와가지고 그냥 땅만 깡깡 얼었어요. 무지무지 단단하죠. 물 조금 기운 밖에 없는데 완전히 얼어가지고 땅 파기도 어려워요. 땅 파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거 나무 풀씨들 나오기도 힘들어요. 산천초목이 어떻게 돼요? 가문 겁니다. 그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하늘이 못하면 대신에 뭘 해줘야 돼? 우리가 또 이제 농사 짓고 하려면은 그걸 서로 쟁기로 해서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갈아엎어서 땅의 문을 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옛날에 누구였어요? 소였죠. 그래서 얘한테 축이라 해놓고 얘는 소띠라 그래서 소는 얘 소 아니죠? 소는 소 이거예요. 얘가 소 아니에요. 갖다 대신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축. 그 다음에 인 그랬습니다. 여기 인이라라고 표현하고, 인은 주역의 괴상어로는 거기는 다 해서 밑에서 이제 양기운이 땅속에 양이다 다 따뜻해졌어요. 땅이 지금 위로 흙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데 나오기가 참 쉽죠. 만물이 싹 트서 만물을 대표하는 게 사람인자니까. 그래서 인이 되고요. 인이 몇 월 달이면 자축 이게 음력 11월, 12월,
이게 정월입니다. 1월이에요. 자, 우리가 보리를 심었을 때 이제 땅의 문이 아까 열렸죠. 땅의 문이 열려서면 8팔에서 열린 겁니다. 땅의 문이 열리고 그 밭 사이, 그죠? 밭전자죠? 밭에서 이제 속에서부터 열리면서 땅의 씨가 이렇게 싹이 나왔죠.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예요. 나왔는데 아직은 이때 춥죠. 정월달. 볼이 어떻게 돼요? 덮어줘야 되죠. 쫙 그 볏짚을 덮어주고 보리 밝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덮어주고 잘못 나와서 얼어 죽어야 되니까 만큼 싹들. 아직은 조금 더 추우니까 그래서 다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싹을 어떻게 돼? 우리가 공경이 맞이한다라는 공경할 인자예요. 저 서경에 굉장히 옛날에 오래된 책을 보면은 그 요임금이 이러한 그 음력을 만들고 24제 책력을 만들면서 인빈출일이라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공경이 그저 손님을 맞이한다. 출일에. 그러니까 해가 뜨는 때, 출일이 오면 해가 뜨는 때니까 1년에 그죠? 1년에 이렇게 정월이 오는 때에 공경이 손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가 밝아져 오는데 따뜻한 겨울, 그래서 공경이 맞이해야 된다. 사람이 참 두려워하면서, 이때 추우면 안 되죠. 두려워하면서도 공경이 맞이해야 될 동물이 누굴까요? 공경이 해야 될 것. 산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의 호랑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범띠를 갖다 붙인 겁니다. 범은 호랑이 호자 따로 있잖아요. 그죠? 범호자. 이거 호예요. 그래서 범이라라는 거죠. 범은 왜 그러느냐? 범을 왜 공경이 맞아야 되는 줄 아세요? 범하고 또 누구냐면 우리 누가 비슷한 고양이하고 또 비슷하기도 하죠. 나중에 옛날 사람들이요. 지금은 그런 일 없죠. 옛날 사람들이 1년 농사 다 끝나고 자기 집안 제사 다 끝나고 마지막에 납제라고 해가지고요. 12월달, 11월달이죠. 이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지내는 제사가 뭐냐면 납제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평상시에서는 바쁘느라고 덜덜 봤는데 정말 얘들이 있었길래 우리 농사 잘 지을 수 있었다. 누구겠어요? 우리가 후직이라고 하는 신들, 그죠? 신농씨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저 쥐 피해 어마어마하죠? 지금이야 잘 모를 겁니다. 쥐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쥐 잘 잡는 게 누구예요? 호랑이죠. 그 다음에 요새는 가끔가다 이제 고란이나 뭐 이런 피해가 많을 겁니다. 걔네들 잘 잡아주는 게 누구예요? 호랑이죠. 아까 고양이, 호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범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그런 맹수들, 우리가 고란이나 요즘 고라니 피해들 참 많죠. 멧돼지, 뭐 고구마 감자는 참 나중에 나온 거고, 이거 다 그냥 갉아 먹습니다. 그 짐승들을 확실하게 제어해 주는 게 누구냐면은 범이죠. 그래서 이런 범들한테 그 감사를 드리는 제사도 지냅니다. 그래서 범이띠라 그랬고요. 여기가 인하고 묘입니다. 자, 묘는 여기 정월이 되고 2월이 되고, 이게 다 음력이에요. 자, 음력이 되고 묘월이 되고, 묘는 이때가 이제 음력 2월이니까 양력으로 표현하면 3월, 4월로 이렇게 접어드는 때죠. 땅의 문이 어떻게 된다? 다 열리는 때라 그랬습니다. 묘라고 하는 걸 여기다 뭐라고 붙였냐면 토끼띠라고 붙였어요. 얘는 토끼 아니에요. 토끼는 토끼 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얘가 토끼예요. 토끼로 이렇게 가는, 귀는 길고. 그 토끼 토자인데, 토끼는 왜 여기다 토끼띠 붙였냐? 음력 2월은요. 양기운이 가득 차 있고, 아까 1월, 인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지천 태월이라고 하고, 양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 음이 이렇게, 이게 2월인데, 자, 2월인데 싹이 이렇게 나와. 땅의 문이 지금 완전히 다 열려서 동방진목에서 꿈틀꿈틀 싹이 나오는 때입니다. 자, 땅의 문이 열렸다. 땅에 구멍이 났다. 땅에 구멍을 막 뚫고 다니는 게 누구예요? 토끼죠. 아마 토끼 길러보신 분도 알 겁니다. 토끼를 그냥 방목을 하면서 그 토끼장에 사방팔방에다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굴 뚫죠. 그래서 토끼장 만드는 사람들은 토끼장 그 울타리를 땅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게 묻습니다. 야트막하게 하면 뭐예요? 굴 뚫어가지고 바깥으로 다 도망가요. 그래서 교토삼굴이라, 교묘한 토끼는 뭐냐면은 굴 최소한 3개를 뚫는다 그랬습니다. 못 잡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얘를 문이 열린다. 자, 문자에 이 문자 그랬죠. 이거 무슨 문이라 그랬어요? 문은 무슨 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방문인지 열린 문입니까? 문은 열려고 만들어요? 닫으려고 만들어요? 문?
다 거의 있죠. 처음에 정말 물어보면요. 문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집에 뭐 있어요? 알려주면 안 되죠. 오늘 밤에 제가 갈 거니까. 그렇죠. 집안에 크면 뭐 좋은 거 막 가득 갖춰뒀단 말이에요. 뭐 코끼리로 만든 이만한 금덩어리도 있고요. 그거 혹시라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알았다 하더라도 못 들어오게 어떻게 해야 돼요? 꽝꽝 잠가야 돼요. 그래서 문은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닫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닫으려고. 이게 뭐 닫힌 문이에요. 그죠? 닫힌 문. 그 열린 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린 문은 요거죠. 예, 서울에 있죠. 제가 예전에 우리 사무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북악스퀘어를 쫙 건너는데 그쪽에 보면 카페가 있어요. 열린문 음식점 있고요. 아니, 열린문 음식점, 닫힌문 카페. 요거 이렇게 썼어요. 닫힌문. 이거 열린문. 그죠? 이거 다 문 닫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한쪽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요거죠? 호. 이거 지게호 그러죠? 지게문. 지게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새 지게도 쓰지도 않으니까. 요렇게 두죠? 바닥 요렇게 두고 이거 올렸다 닫혔다 하죠? 다시 말해서 문 한쪽. 요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들고 나온 저 문은 뭐예요? 닫힌 문이죠? 요거는 뭐예요? 한쪽이죠? 한쪽이니까 요거죠? 지게문. 그 보통 방문이에요. 방문 한쪽이죠? 조금 큰 문은 이 문입니다. 닫으려고 만들어요. 열을 것 같으면 애초에 뭐예요? 필요가 없죠. 이게 열린 문입니다. 요거 변형된 글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묘예요. 그래서 땅의 문을 다 열고 나온다. 열렸다. 이게 뭐냐면 음력으로 요때입니다. 요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주역 괴는 잘 몰라도 대체로 양기운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늘,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양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서 양기운이 점점 올라가죠. 아까 지뢰복 있는 데서 하나 양기운이 이렇게 있다가 6획이 되니까 6개면은 1년 12달 다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음양 하면서. 그 다음에 2개가 나오면 축월이 되고요. 3개, 4개, 5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다. 이렇게 되죠. 5개. 이 묘월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여기가 진월이 됩니다. 진월이다 그러면 언덕 한자에다가요. 언덕 한자에다가 양기운이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지금 음력 3월달 되면은 막 이제 양기운 따뜻한 기운 받아서 아지랑이 아른아른거리죠. 자, 어디서부터 뿌리 시자입니다.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아지랑이 아른아른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음력의 진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이 어떻게 되냐면 5개하고 나머지 하나를 척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한다라고 하는 쾌예요. 쾌가 되고 요때가 음력 진월이 되는데 농사 때는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농사 때? 농사 벼농사를 짓는 물꽃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물숫자 붙이면 뭐예요? 우리 결단한다 할 때 이거죠. 원래 물꽃을 결자입니다.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꽃을 트는 때입니다. 농사에 논에 그저 물이 적으면은 그 물대죽에서 물꽃을 트는 때가 바로 택천 쾌월, 음력으로 얘기하면은 3월이 되고요. 자축인묘점은 진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3월. 마지막 그죠? 양이 이렇게 올라서 하나를 결단할 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옛날에 또 다른 분야로는 뭐냐면은 이게 문자의 원형입니다. 옛날에 글자가 없을 때는 자, 위에서 뭔가 결제할 때 이거 쓰죠? 결제할 때 이겁니다. 미결, 기결이라고 할 때. 그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미 다 결제가 났다라고 할 때 미결, 기결할 때 이 글자 씁니다. 옛날에 글자가 없을 때는 글자가 있을 때 그냥 사인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옛날에는 뭘로 했냐? 노끈을 묶었죠. 노끈을 묶어놓고 노끈을 이렇게 해놓고 아직 결제가 안 되면 여기 좀 예천에 무슨 주막집 있다 그랬죠. 그거 표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노끈을 풀어놓고 근데 그 하는 사람은 알죠. 이게 자기 표시만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외상값 다 갚았으면 끈 이렇게 묶어놓고 아직 안 갚았으면 그냥 풀어놓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결, 기결이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나중에 1호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일과 문자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괴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하시면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음력 3월 진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요때 농사 씨 뿌리고 씨 뿌릴 거, 그 다음에 물꽃 틀 것들 결단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소리예요? 1년 농사 망하는 때입니다. 아까 시중이라 그랬죠?
때 맞춰서 농사지었는데 음력 3월 때 이거 그냥 어른어른거려서 더듬더듬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했다가 1년 농사 망할 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는 아까 토끼띠 그랬는데 여기다 뭐라고 했느냐? 이거 혹시 띠 계신 용띠 있으세요? 용띠. 이거 용띠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용이라고 하는 동물은 뭐 옛날에 있었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들 상상의 동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 있었던 걸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로 표현하면 주역에 보면은요, 글자가 있기 전에 순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하늘괴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늘괴, 건괴라고 표현하고요. 이 하늘건이죠. 건괴라 표현하고, 하늘은 끊임없이 1월이 움직이는 상입니다. 움직이면서 뭐예요? 두루두루 음량을 다 조절하니까,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를 바로 다 하늘이 주관하는데, 그 변화 무쌍하죠. 하늘은 그저 어떤 때는 밝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흐리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 변화무쌍한 하늘의 모습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용으로 표현하는데, 그 하늘로 인해서 단순한 변화무쌍이 아니라 그 변화무쌍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아까 계절이었죠. 계절입니다. 그죠? 계절은 1년이요. 그래서 용용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시면은요, 8월자죠. 1년 12달이죠. 하늘의 음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달이 세워지는데요. 자, 몸기자입니다. 1년 12달, 그죠? 1년 기본적인 12달인데 그 속을, 그죠? 전복자예요. 전복자, 가운데를 맞춘다라는 뜻인데요. 태양력과 태음력이 차이가 나니까 기본적으로 3륜법을 쓰고 8세 3륜법을 쓴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태음력에다가 3륜법으로서 맞춰준다라는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력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용이 6달월자니까 몸을 솟구쳐서 용의 뿔이 되고, 그냥 이거 기본적으로 뭐 하는 저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한획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을 솟구쳐서 하늘로 올라가고 삼자는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 용은 너도 못 보고 나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나타내는 책력의 원리가 되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의 맨 첫 번째가 건괴입니다. 건괴에 보면은 모든 걸 뭐냐면은 시승육룡하여 이렇게 됩니다. 시승, 때를 탔는데, 그저 때가 6용을 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변화무쌍함을 바로 용에다가 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순음으로 하면 12개. 그 12개를 6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6용을 탔더라라고 하는 데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력의 원리가 되고요.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동물은 여기가 춘분점이죠. 아까 춘분점이 되면은 양이니까, 용은 기본적으로 중천, 건괴, 하늘괴로 해서 순양을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위쪽이에요. 양이 위쪽이 되고 밑에는 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죠.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용은 춘분점이 되면은 날아서 올라가고, 그죠? 추분점이 되면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용이 나오는 때, 다시 말해서 양기가 발양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양기가 발양되는 거니까 땅속에서 있는 뿌리에서부터 뭐예요?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올라오는, 그래 언덕 한자에다가 양기운 쓰고 뿌리 시자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용띠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용띠 있으신가요? 없나요? 그래, 용이 되고, 그리고 순양이 꽉 찬 때, 이거를 4월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는 우리 흔히 뱀사라고 표현하죠. 보니까 여기 요거 글자고 어때요? 지금 보니까 갑을병정 무기에 얘는 기라고 읽었고, 자축인묘 진사라고 읽었어요. 이거 무슨 수로 구별해요? 인쇄체로 나오고 몰라요. 그죠? 자, 그거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은 자동적으로 알아요. 이거 뭐 글자 틀렸네 말래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똑같이 쓰더라도요. 기자, 자,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꽉 채워도 쓰고, 제가 이제 일부러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때는 몸기라고 하고,
이미 이자라고 하고 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뱀이라 그래요. 뱀이 이렇게 뱀사자는 이렇게 씁니다. 벌레 외자가 되고 꿈틀거리니까 뱀사자는 이렇게 씁니다. 얘를 뱀띠라 그래요. 왜냐? 몸기라고 하는 건 아까 황토에서 그 몸은 내 몸이 다 완성된 거죠. 내 몸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아 속에서 자라죠. 자라다가 그 다음에 나오기 직전이면 이제 내 몸이 완전히 다 돼야 엄마 뱃속에서 잘 여물어 바깥으로 나오죠. 그때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있던가요? 구부리고 있죠. 이게 구부리고 있는 몸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다 그저 이제 바깥으로 나올 준비가 다 된 애입니다. 그래서 몸기자예요. 다 된 거죠. 요만큼 그냥 요만큼 해놓고 그냥 이미 다 됐다 해서 이미 이자로도 써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든지 간에 그냥 나중에 문장문 그래서 이미 이자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역시 양으로 꽉 찼다 그래서 뱀사라고도 이렇게 읽습니다. 4월의 사예요. 이때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하나가 완전히 다 척결되고 순양으로만 꽉 차 있는 때 이게 중천 건월의 상이에요. 순양이죠. 순양인데 그럼 땅속에서 순양처럼 생긴 거 짐승 가운데 아까 동물 가운데 양의 모습이 있는 게 뭐예요? 뱀이죠. 길다란 거. 그죠? 뱀이 길어요. 순양으로 된. 그래서 4월에다가 뭐냐면 뱀띠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뱀은 뱀사자죠. 아까 얘기했듯이 벌레 외자에다가 몸을 저기 뭐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예 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저기 인묘친 자 음력으로 1월 정월 음력으로죠. 2월 3월 요때를 봄이라 그래요. 봄이라고 하는 글자를 봄춘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봄춘. 글자를 보면 자 이것이 여기가 인월이죠. 인월 1월 2월 3월입니다. 3월인데 요 밑에 그 주역의 괴는 삼액괴로 되어 있어요. 밑에 아래는 전부 다 뭔가요? 양이죠. 하늘이죠. 양이고 해고 그죠? 하늘이고 그래서 여기 일입니다. 순양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이 속으로 해서 이제 만물이 싹 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봄이라는 뜻입니다. 주역 괴하고 글자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 것들 봄이 이렇게 와야 나중에 뭐 얘 이름 같은 경우는 얘 이름은 여기에 땅이 되고 이게 하늘이 되고 그래서 얘 이름은 뭐가 되냐면 얘도 요 그대로죠. 글자 지천 태괴라고 하는 겁니다. 크다라는 거. 이 정월인데요. 정월을 지천 태라고 하는데 봄이 오려면 여기 북방수죠. 지난번에 오행 해가지고 연결돼요. 맨 밑에다가 숫자를 쓰면 됩니다. 모든 것이 무럭무럭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생목하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고 무지무지 어려우니까요. 아, 이 대체로 이런 원리들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그 다음에 오 해야 되겠죠. 오는 순양으로 다 이루어졌죠. 뭐 주요 괴명 몰라도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양인가 싶었더니 밑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다가는 뭐라고 했느냐? 자, 음보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 음이 밑에서 이제 순양인데 좌양에서 밑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었는데 여기서 음이 누구하고 만났어요? 음이 지금 양 맨 밑으로 왔죠. 그래서 이건 천풍 9월이라 만날 거자 계집여자 쓰고 이렇게 쓰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는 양이 1부터 10까지 쫙 베풀어져 있죠. 이거 이상으로 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서양에서는 뭐냐면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 하느님한테 바벨탑을 쌓았답니다. 우리는 멍청한 짓 안 해요. 왜? 아니까. 양이 극성이 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기울어진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이죠. 나도라고 했습니다. 낮. 그죠? 거기다 딱 막았어요. 그런데 낮인데 여기다가 왜 말이라고 그랬을까? 말은 말맞자가 따로 있는데.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를 한낮을 기준으로 해서 한낮 오자죠. 오전이고 오후죠. 해가 아침에 해가 떠서 그냥 계속 달렸습니다. 달리고 우리가 하늘에 산으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아이고 숨차. 좀 쉬었다 갈까요? 해가 쉬었다 갈까요? 아니죠. 다 올라가고도 그 다음에 남중했다가 그죠? 남중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죠.
오전과 오후 변함없이 그냥 씩씩하게 잘 달리는 거 누구예요? 인간이 본 것 가운데서 말이죠. 말은 쉼 없이 달립니다. 오늘날에 저기 막 엔진 뭐 몇 cc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마력 얼마 이렇게 표현했죠. 말림으로 표현했죠. 마력. 그죠? 힘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오에다가 뭐냐면 말이라라는 말말을 갖다가 붙인 겁니다. 말띠해라 그랬죠. 말. 여기다가 말 갖다 붙였어요.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면 참 쉽거든요. 그리고 자 말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 했는데 그 다음에 미랍니다. 여기는 자 4월은 4월이요 5월은 5월이라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쉬워요. 발음이 똑같아 가자. 5월이고 미월은 그 음력으로 6월이죠. 6월인데 자 나무목에다가 여기 조금 그었어요. 나무목에다가 그 다음에 길게 그었어요. 자, 이 음이다 그러면 양이 되고 음이 되겠죠. 양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음에 요거 반절만 섞었습니다. 아직 열매가 어떻게 돼? 덜 익었다죠. 그래서 안일미자입니다. 안일미. 자, 그럼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감이 요때쯤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고 여름에 감꽃 많이 열리잖아요. 그죠? 조금 되기 시작하면 감이 되게 파랗게 이렇게 열리죠. 근데 뭐 좀 해서 좀 뚝뚝 떨어지죠. 지금이야 뭐 먹을 거 많으면 다 버리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던가 할머니들 다 모아가지고 뭐 하죠? 아유 옛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만 있어서 다 모아가지고 장독대 그저 뒷곁에 있는 장독대 소금물에다 걔네를 담급니다. 침시 만들어요. 침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된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간장 그저 그 자체로 해서 썰어가지고 양념해서 먹습니다. 감장아찌예요. 하나도 안 버려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우 땡감이야. 안 익으면 땡감이라 그러죠. 하고서 어떻게 돼요? 다 버려요. 그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무슨 소리야? 지금 맛 들기 시작하네죠. 자, 항상 우리가 긍정과 부정인 사람들 물 요만큼 채워놓고 컵에다가 자, 이 물 어떠니? 그럼 뭐예요? 아직도 반밖에 안 찼어?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벌써 반이나 찼네? 긍정적이죠. 어이, 딱 중간이네. 중도죠. 이거 차이가 많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성격 웬만한 거 쫙 다 읽어 나갑니다. 공부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해서 뭐 하느냐? 미리 작은 실마리를 가지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죠? 만미자인데, 그래서 아직은 좀 덜 여물어서 했는데, 아유, 맛없다. 어이, 땡감이야. 버려가 아니죠. 맛 들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때가 뭐 했느냐면 옛날에 자, 농사 지었는데, 보릿고개 좀 넘어서 겨우 좀 보리밥 먹었죠. 보리밥 먹으려면 참 힘들어요. 여기 보리밥 제대로 안 드신 분들이라 모르겠구나. 보리밥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쌀이 나락이 지금 조금 벼가 좀 여물기 시작하죠. 벼 이삭 패가지고 여물기 시작하면 올벼 같은 경우는 여물기 시작합니다. 그거 못 기다리죠. 집안에 어르신 계시죠. 노인네 저 보리 먹자니 이거 참 이거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벼 모가지만 따죠. 벼 모가지만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말리면은 얘들 다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찌죠. 찌면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껍질 벗겨요. 그래서 먹는 게 뭐예요? 찐쌀이에요. 찐쌀 모르시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찐쌀입니다. 참 맛있어요. 그거 자체로 그냥 먹어도 간식이요. 밥해 먹어도 되고요. 그죠? 찐쌀이에요. 왜냐? 아직은 완전히 여물지는 않았지만 맛이 들기 시작한다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구자 써가지고 이게 뭐예요? 남미자죠. 옛날 미원, 미풍 할 때는 남미자예요. 맛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이 뜻이에요. 그죠? 맛이 아직 안 들었다가 아니라 맛이 들기 시작한다. 그럼 제일 맛있는 거 뭘까요? 일과 먹으면 맛있는 거 고기예요? 풀이에요? 요즘에 하도 먹을 게 많으니까 나는 채소가 좋아. 그거 배부를 때 하는 소리고. 고기가 맛있죠? 고기 가운데에서도 무슨 고기? 우리는 주로 소고기 먹다 보니까 이거 양고기 참 맛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요즘에 양고기 누린내 난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아주 고급육으로 잘 키운 거 무지무지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냐? 양띠라고 붙였어요. 그죠? 양은 어떻게, 양은 얘 이렇게 돼요. 양은 뿔이 이렇게 길고 꼬리에 부실부실한 양인데 양띠 붙인 거예요.
우리 양두구육이라는 말 아시죠? 다 여기서 없네. 저 뭐예요? 양두구육. 실은 개고기 팔면서 우리는 개고기 참 제일 맛있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개고기 팔면서 양고기 팝니다 하면서 양머리만 하나 고기 푸주간 앞에다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양띠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맛이 아직 안 들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맛이 들기 시작하는 때. 그래서 제일 맛있는 거 붙이는 거예요. 오미. 그 다음에 신입니다. 여기 때는 양이 때는 뭐냐? 음이 두 개가 요렇게 자란 거예요. 신이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반이죠. 음이 이제 벌써 요만큼 반절 자라고 요렇게 돼서 천지가 이렇게 하는데 나무가 자라고 싶은데도 못 자라죠. 안일부자에다 그래서 비색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음력 7월 때고 아까 자 밭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갑이죠. 밭전자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다음 주에 천사 이거는 공부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여기서 말면 싹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펼쳐진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쫙 펼쳐진 거예요. 자, 하늘이 귀신이 저 위에 있는 그죠? 저 위에 있는 하늘 윗상자의 변형입니다. 위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게 신이죠. 보일시자. 이건 보일시자가 되고 이건 볼견자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걸어가면서 두 눈으로 보이는 거 보는 거죠. 보일시는 뭐예요? 타동사죠. 내가 아무리 안 보고 싶어도 그냥 있으면 뭐예요? 해 보이죠. 밤에 달 보이죠. 별 보이죠. 보일시예요. 하느님이죠.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모든 만물, 음양의 기운이죠. 모든 마음을 펴주는 거죠. 이게 신이죠. 땅이 펴주는 거는 그래서 땅도 그렇게 합니다. 땅도 펴주는 것. 이거는 따곤자, 땅꾀의 그 괴명입니다. 우리 저기 곤꾀라고 할 때 순음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건곤감리 할 때 곤꾀를 표현하는 거죠. 땅이 길러주고 하늘의 음양의 조화로 길러주고 사람이 펴주는 건 그냥 사람은 펴준다라고 해서 쭉 펴주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신은 음력 7월입니다. 마지막에 곡식이 자기의 속에 있던 걸 완전히 다 품어져 내오는 거죠. 이때 신월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곡식이 최종적으로 익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비가 부실부실 일주일 이상 계속 오더라. 뭐 하던가요? 옛날에 기청제 드렸죠. 기청제를 드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가 되죠. 신유. 이때는 참 펼신이 아까 양이 되고 펼신 쭉쭉 펴더라. 있는 거 쫙 펴고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품성을 다 펴내는 거. 그런 동물이 누가 있을까요? 옛날 사람 중국에 워낙 땅덩어리 넣다 보니까 원숭이 가운데 참 희한한 원숭이들이 있어요. 사람도 참 불효자식들 참 많은데 원숭이 가운데 호유라고 하는 원숭이가 있는데요. 옛날 제기그릇에 이렇게 그려진 그 원숭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숭이인데 제기그릇에 그려진 원숭이인데 호유 또는 호추라고 하는데요. 호유라고 하는 이 원숭이는 이제 어렸을 때는 당연히 부모로부터 이렇게 먹을 거 다 받아 먹었죠. 근데 이제 그 부모가 늙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 나무 위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먹을 거를 자기들이 사냥하러 다녀요. 먹을 거를 구해다가 그 다음에 왜냐면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동물들은 드물잖아요. 원숭이 나무 잘 타고 하니까. 그래서 나무에다 늙은 부모님 탁 모셔놓고 열심히 먹거리 바나나 무슨 과일도 이렇게 해다가 부모님한테 먼저 준답니다. 본인들은 밑에서 기다려요. 혹시나 또 침입자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이 다 먹고 난 뒤에 나머지 아니면 그 등등을 그래서 본인들이 먹는답니다. 그게 호유라고 하는 원숭이, 아마 거기 그림이 있을 겁니다. 호유라고 하는 그 원숭이고요. 그래서 쭉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걸 천부지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품을 그저 쫙 다 펴내는 동물. 그리고 원숭이는 불 잡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잡고 왔다 갔다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다. 그래서 이게 납신이라고 그러죠. 고양이라서. 그래서 원숭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는 개견자에다가 이게 멀원자 형태로 해서 원숭이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뒷모에 원자에 멀원자에 보면은요. 원숭이 원자 저 뒤에 있는 요 글자. 우리가 멀다라고 하면 멀 원자도 이렇게 쓰는데 멀리 사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 오드이자 들어가 있죠. 사람의 옷 모양하고 형체만 아물가물거리는 그 형태예요. 그 원숭이를 얼핏 보면 누구 닮았어요? 사람 모습 닮았죠. 그래서 원숭이띠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유가 됐습니다. 유, 신유. 여기가 음력 7월이 되고 8월, 우리가 추수 때가 되죠. 추석 때. 유라고 하는 건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때이죠. 양기 땅속으로 들어가는 때이고, 여기 주요 괴상으로 하는 풍지 관계입니다. 음이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요. 유가 되고 요때 음력 8월이면 이제 해곡식들 나오죠. 맨 처음에 해곡식 나오면 누구 줘요? 우리 아들부터 줄까요? 내가 이 농사를 짓는데 참 도와주신 누구예요? 하느님, 저 땅님,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나를 살게끔 해주는 우리 조상님들한테 뭐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교회에서 뭐 추수감사제 하듯이 우리 그게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곡식을 가지고 떡도 만들고 술도 만들어 가지고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게 바로 요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저 귀신 불러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귀신 부르려면 귀신 조상님 오세요, 하느님 오세요 그러면 내 말 듣고 오시나요? 이분들은 귀가 없어요. 그죠? 기운으로 느끼죠. 다 기운이죠. 그래서 술은 향기롭죠. 술은 뭘로 빚느냐면은 그 무슨 술이라고 그러죠? 그 누룩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잊어버렸다. 그 제사에 쓰는 술. 필요한 막걸리. 어쨌든 향 나잖아요. 그죠? 거기다 땅을 상징하는 누런 색깔.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색깔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술을 빚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안에다 그저 술병 모양이에요. 술병 모양. 그죠? 술을 해서 뚜껑 꽉 닫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술병 유자입니다. 술병 유자고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물 숫자 쓰면 뭐예요? 소주 할 때 주잖아요. 그죠? 술주자. 술병 유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술병 꼭 이거를 한참 꽉 닫아두더라도 잘 익으면 어떻게 돼? 향이 솔솔 바깥으로 나오죠? 이렇게 쓰건 보통들 여러분들 뭐 책 글자로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되게 오래된 술추자, 잘 익은 술추자예요. 술 잘 익으면 누구 먼저 드리나요? 어르신 먼저. 그래서 어른 추장할 때 이 글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술병 유자가 되고요. 술병 유인데 여기다 뭘 썼느냐? 닭띠라고 그래. 얘가 닭띠는 닭개자가 있죠. 닭은 닭의 모양이에요. 닭의 모양 새 종류인데 머리는 조그맣고 몸쪽 아래쪽으로는 크죠. 그래 닭의 모양인데 횟대유 얘 원래 그리고 횟대가 되고 근데 닭띠라고 붙였느냐? 왜 닭이냐면은 닭의 움직임 보시면 되죠. 요새는 닭도 희한하게 키워요. 닭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반드시 땅바닥에다 키워야 되죠. 그런데 닭장이라 해가지고선 다 구멍 뚫리면 그 닭들 못 삽니다. 그죠? 뭐 잘 모르는 사람 닭 키운다 해가지고 닭이 뭐 죽네 어쩌고저쩌고. 닭은 모래주머니가 있어가지고요. 음식이랑 뭐예요? 그 모래 흙까지 같이 먹어야 애들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닭장이라 해서 위에다 다 계속 하면 닭한테는 고문입니다. 너 죽어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닭은 어두워지기, 이게 저녁이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꼼짝도 못합니다. 어두우면은요 자기 똥구멍으로 해서 그 무슨 너구리예요, 오소리예요. 창자 다 빼도 전혀 몰라요.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 닭 키우다 보면은 저희 창자 빠진 닭들이 쓰러져 있는 거 가끔 봅니다. 네. 그래서 닭은 반드시 사람이 집에서 키울 때는요 어디다 두느냐? 횃대에다가, 횃대 여기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들 위로 못 올라오게 해서 여기서 자게 됩니다. 닭은 그리고 그래서 횃대유라고 하는 겁니다. 횃대라고도 치죠. 그래서 횃대 올라가는 게 닭이니까 닭띠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닭이죠. 닭과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잊어버렸네. 닭. 그래서 어쨌든 닭띠를 붙인 거예요. 원래는 술병 유자가 되고 그래서 서방 유자가 되고 횃대유가 되고 닭띠를 붙인 것이고 닭은 그래서 어두우면은 꼼짝 못하고 그래서 이제 횃대를 쳐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있는데 일단 빼놓고 신유 그 다음에 술이죠. 술입니다. 술자는 우리가 술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거는 4개 유는 이렇게 4개가 되고 술해는 밑에서 음이 5개가 이렇게 마지막 양 하나예요. 쫙 올라가죠.
무슨 모양이냐면 이게 문의 모양이에요. 문의 모양이 되고 글자를 보면은요. 자, 무성할 무자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무자가 되는데 이 무자는 뭐냐면은 가지가 무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다 풀초자를 쓰면은 그야말로 무성하다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가지가 무지무지 번성했는데 양 하나만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제 추워지기, 얘는 음력 8월이죠.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낙엽이 다 떨어지고 위에 뭐가 달려 있어요? 큰 모과가 달려있거나 감이 달려있거나. 그래서 주역에서 보면 이게 석과라고 하는 겁니다. 큰 열매, 단단하고 큰 열매는 먹지 않는다 해서 석과불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가을이 돼서 모든 잎사귀는 우르르 떨어지면서 마지막 남은 종자입니다. 종자. 그래서 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술에다가 뭐라고 하냐? 개띠라 붙였어요. 개띠. 이거 기본적인 문 모양이고요. 주역으로 보면 문을 표현하기도 하고, 문을 지키는 게 누구예요? 침입하지 말라고. 그게 개죠. 그래서 여기다가 개띠라고 붙인 겁니다. 자, 이 술은 밑에 있는 하나가 아까 저기하고 양하고 다르죠. 택청캐는 양이 올라가서 이제 음을 어떻게 돼요? 척결하는 상이 되고, 여기는 그 반대죠. 음이 쫙 올라와서 양을 위협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위협해요? 음이 양을 위협하죠. 그러니까 위협한다라고 하는 글자 한번 볼까요? 요 글자에다, 그죠? 이 글자 그대로 썼습니다. 술자에다가 음이 여자죠? 이게 위협이에요. 권이라 할 때 요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지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의 남학생 이렇게다가 여학생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저희 여학생은요, 굉장히 씩씩해서 다음에도 또 나오셔요. 그런데 만약에 여학생이 다 거기 남학생 하나가 딱 앉아있다. 다음 주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즘에는 달라졌나요? 절대로 그 남학생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그거 묘하죠? 그 남학생이 이렇게 다 그 여학생 하나 있으면 그 여학생은 그 과에서 뭐에 전체 수석해요. 얼마나 잘. 그 으른다, 위협한다는 게 누가 누구를 위협하느냐? 음이 양을 위협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종자. 이거 날리는 거 누가 날려요? 마지막 종자 불 태우죠? 불 태우는 겁니다. 불 태우고 불이나 태우고 우리가 이제 불나면은 뭐예요? 남은 재라도 있지. 그죠? 집에. 남은 재라도 있는데 금덩이는 불에 타지도 않고, 그죠?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불 났는데 거기다 또 누가 와서 다 쓸어가요? 물이 와서 또 쓸어가죠?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라는 말이 이거예요. 멸하리라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거 뭐예요? 종자 하나 안 남겨놓고 싹 다 쓸어가 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일부 종교에서 이런 말 가지고 사람들 겁박하죠. 똑같은 사람이 사람을 겁박하는 방식인데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농경사에서는 이 종자입니다. 여기서 종자 잘 해야 되고 술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이것도 나중에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진 것이 뭐냐면은 해입니다. 해자는요, 순, 이제 마지막 순음이에요. 아까 건께 순양하고 다 이거예요. 6개가 다 음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해월이다라고 할 때 밑에 있는 게 위에는 자, 야 하늘이 있고 밑에 양 하나, 둘, 셋입니다. 요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월이 되고요. 이게 음력으로 바로 10월을 뜻합니다. 10월이 되고, 자, 왜 그러느냐? 여기다가 돼지띠를 붙였어요. 돼지띠. 음물이죠. 음이니까 음물이면서, 자, 새끼를 키우는데, 돼지는 기본적으로 새끼 몇 마리 낳나요? 어? 4마리. 대중 없죠. 대체적으로 10마리 내지 12마리, 그죠? 뭐 14마리까지 이렇게 낳습니다. 그러면은, 자, 포유동물은 젖먹여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포유동물의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의 기본적으로 몇 배? 1배 내지, 그죠? 새끼 수만큼 내지는 새끼 수보다 좀 많아야 됩니다. 사람은 대체로 하나 낳죠. 하나 낳으니까 젖꼭지 몇 개예요? 2개죠. 하나 내지는 2 정도. 그 이상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그 다음에 강아지들도 보세요. 그 젖꼭지 수에 따라서 새끼들 정해집니다. 돼지도 아마 젖꼭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 12개죠. 좌우양. 그래서 여기다 돼지띠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 옛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무지무지 쉬운 방식이에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라는 것보다도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루두루 쓰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여기 해하고 자가 있죠. 해라고 하는 거 완전히 비었죠. 모체가 속에 임신돼 있으면 다른 새끼 다시 못 받아들이죠. 다시 잉태 못 하죠. 요렇게 해서 이 새끼를 하나, 자라고 할 때 비어있는데 양 하나가, 아까 여기서 밖에서 양이 떨어져 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요 두 글자 합친 게 뭐예요? 아들 자자에다가 돼지 해자. 이렇게 붙인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 해자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지 천간만 알더라도 웬만한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집에 가셔서 그 자료에 12띠 동물에 대해서 쭉 써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가지고